원장님, 혹시 벤처기업 투자하면 세금 돌려받는다더라. 이거 절세 아주 좋다던데?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벤처 투자 공제 잘 활용하면 분명 매력적인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계약서 안에 원장님의 투자금을 송두리째 날릴 수 있는 독소조항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많은 원장님들께서 이 계약서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계십니다. 제가 현장에서 수많은 원장님들을 뵈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이 묻지마 투자 후 뒤늦게 후회하시는 경우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벤처 투자 공제를 받기 위해 검토했던 계약서 중에는 투자자에게 너무나 불리하게 작성된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원장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벤처 투자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독소 조항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최소 수백, 수천만 원의 손해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벤처 투자 공제를 받기 위해 원장님, 하루하루 진료와 병원 운영만으로도 정말 바쁘시죠? 그러다 보니 좋은 투자 기회다, 절세 효과가 크다는 말만 믿고 계약서는 꼼꼼히 살펴보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저 역시 과거에는 세금 혜택이라는 말에 혹해서 혹은 지인의 권유를 믿고 투자를 결정했다가 나중에 계약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가슴을 쓸어내린 경험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투자했던 기업 자체가 어려워져서 투자금을 고스란히 날린 뼈아픈 경험도 있고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것은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한다. 그리고 모르면 당한다. 그래서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벤처 투자는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그 이면에는 높은 위험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대부분 계약서 안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위험, 벤처 투자 계약서 속 숨겨진 대표적인 독소 조항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투자자의 권리가 대폭 축소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표준적인 투자 계약서라면 회사의 중요한 경영 결정, 가령 정관 변경이나 자본금 변동, 임원 변경과 같은 사안에 대해 투자자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던 어떤 계약서에서는 이런 투자자의 경영 감시나 견제 장치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직 투자 조건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만 강조되어 있었죠. 이렇게 되면 회사가 투자금을 어떻게 쓰든 사업 방향을 어떻게 바꾸든 투자자는 아무런 목소리도 낼 수 없게 됩니다.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 둘째, 회사가 계약을 어겼을 때 대주주나 대표이사가 함께 책임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벤처기업은 재무적으로 불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회사가 계약을 위반해도 회사 자체는 배상할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대표이사나 대주주 같은 이해관계인이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이 없다면 우리 원장님들의 투자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본 계약서에는 이 부분이 쏙 빠져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셋째,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거나 매우 미흡한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기상환 청구권, 이른바 풋옵션인데요. 회사가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재무 상태가 심각하게 나빠졌을 때 투자자가 만기 전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계약서는 이 풋옵션 발동 조건이 회사의 경영이나 재무 상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이 없을 것처럼 아주 애매하고 추상적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투자자가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게다가 계약 위반 시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위약벌로 물게 하는 조항도 없다면 회사는 계약을 어겨도 별다른 부담이 없는 겁니다. 이건 그냥 투자자만 봉이 되는 구조입니다. 넷째, 전환가액 조정, 일명 리픽싱 조항이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투자한 이후에 회사가 경영을 잘못해서 더 낮은 기업 가치로 다른 투자자를 유치한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투자자는 저보다 훨씬 싼 가격에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때 기존 투자자인 제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환가액을 낮춰주는 안전장치가 바로 하향식 리픽싱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조항이 없거나 있어도 아주 제한적인 경우만 해당된다면요? 네, 맞습니다. 원장님 지분 가치는 그대로 폭락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회사가 스톡옵션을 남발해도 막을 방법이 없는 경우입니다. 스톡옵션 자체는 좋은 인재를 유치하고 동기부여를 위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한도를 정해두지 않거나 투자자와의 협의 없이 마구잡이로 발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주식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기존 투자자인 원장님의 지분율은 심각하게 희석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에는 보통 스톡옵션 발행 한도를 총 발행 주식수의 10% 이내 등으로 제한하고 투자자와 협의하도록 하는데 이런 보호장치가 전혀 없는 계약서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계약서에는 수많은 함정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법 잘 모르는데 그럼 어떡하지? 걱정되시죠? 그래서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 특히 투자계약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입니다.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나중에 수천, 수억 원의 손해를 막을 수 있다면 결코 아까운 비용이 아닙니다. 벤처 투자 공제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원장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 벤처 투자 계약서에 반드시 살펴봐야 할 위험한 조항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투자자의 경영 참여 및 감시 권한이 없는 계약은 피해야 합니다. 둘째, 회사의 책임만 있고 대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연대 책임이 빠진 계약은 위험합니다. 셋째, 투자금 회수를 위한 조기상환 청구권, 풋옵션이나 위약벌 규정이 미흡한 계약은 독소조항입니다. 넷째, 투자자의 지분 가치를 보호할 리픽싱 조항이 없거나 불리한 계약은 절대 안 됩니다. 다섯째, 스톡옵션 발행 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는 계약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었죠? 네, 바로 계약서 서명전 전문가 검토는 필수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 잘 숙지하시고 실천하셔도 절세라는 달콤함 뒤에 숨은 위험을 상당 부분 피할 수 있고 성공적인 자산 관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 중 벤처 투자나 계약서 관련해 더 궁금하신 점 또는 원장님만의 경험담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고 또 필요한 부분은 다음 영상 제작에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원장님의 성공적인 개원과 안정적인 병원 경영을 위한 최고의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